박혀 칼럼입니다. 알렉스 페레이라의 복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종종 미디어에 비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안칼라이프전을 앞두고 영화 촬영인지 무언가를 병행하는 모습도 보여 1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설령 이번에도 패배에 무너진다고 해도 커리어 레거시로 보면 이미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건 분명합니다. 킥복싱 2체급 챔피언에 UFC 2체급 챔피언이라면 어쩌면 동기부여가 예전과 다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안칼과의 1차전에서 용호상파 끝에 패한 게 아니라 매우 무기력하게 패배했기에 논란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페레이라의 1차전 패배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기였습니다. 안칼라이프의 레슬링을 의식한 나머지 페레이라는 제대로 된 자신의 게임을 전개하지 못했죠. 분명 테디는 좋았지만 이후 확실한 공격을 풀어내지 못한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칼라이프가 사우스포 스탠스였기 때문에 페레이라의 전매 특허인 상대의 발을 묶는 카프킥도 평소만큼 데미지를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페레이라는 원래 경기 초반부터 카프킥으로 상대 다리를 묶고 시작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대 맞고 살짝 그로기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죠. 물론 반대 스탠스였어도 카프킥 데미지를 전혀 못 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안칼라이프의 레슬링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30대 중후반의 파이터들이 탑티어 혹은 챔프급을 유지하려면 그래플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라운드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국 챔프 자리를 오래 지키기 어렵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페레이라가 이전보다 움직임이 둔해진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원래도 유연한 무브보다는 다소 뻣뻣한 스탠스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느려 보였죠. 물론 나이가 어느덧 38세에 접어든 만큼 기량이 다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칼라이프의 인앤아웃 스텝에 전혀 대응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스피드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헤비급의 톰 아스피날이 더 빠르고 유연해 보일 정도였죠.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레이라 측에서 이번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안칼라이프의 레슬링 데뷔입니다. 최근 공개된 훈련 영상들을 보면 페레이라가 그래플링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자주 포착됩니다. 아무래도 1차전에서 레슬링 의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스탠딩 싸움에서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MMA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흐름이죠. 타격가들이 강한 레슬러를 만나면 스탠스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해지고 레슬링을 의식해 공격 타이밍과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있었던 치마이프 대 드리커스의 경기를 본 페레이라 입장에서는 레슬링 데뷔 훈련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경기 전 드리커스 역시 치마이프의 레슬링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죠. 따라서 페레이라는 반대로 아예 바닥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플링, 주짓수 연습을 빡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플링 게임에서 자신감이 생겨야 디펜스와 타격 반격을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레슬링 게임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고 30대 후반의 나이에 짧은 기간 동안 위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죠. 사실상 안칼라이프는 1차전에서 했던 것처럼만 싸워도 승산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1차전보다 레벨 체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레슬링을 섞는다면 굳이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지 못하더라도 페레이라를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2차전 역시 1차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페레이라가 더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페레이라 입장에서는 디펜스 혹은 바닥으로 갔을 때 빠르게 리커버리하는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페레이라에게는 여전히 한방이 있기에 타격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강력한 한방을 꽂아 넣을 수 있다면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서 안칼라이프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민첩하고 영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페레이라의 위험한 지역과 타이밍을 끝까지 피하며 인앤아웃 스텝으로 압박과 회피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모두가 페레이라의 파이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화끈한 타격가다 보니 UFC에서 빠르게 밀어준다는 말이 많았고 그 때문에 레슬러나 그래플러를 만나면 고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었죠. 그리고 결국 그 예상이 안칼과의 1차전에서 현실화된 겁니다. 따라서 2차전에서도 안칼라이프는 자신감 있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전에서는 여러 요인이 겹친 끝에 타격에서도 우위를 점했고 2차전에서는 레슬링까지 섞어가며 이번에도 내가 더 낫다라는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대로 페레이라가 오펜스 레슬링을 준비해 직접 시도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안칼라이프 역시 레슬링을 의식하게 되어 같은 조건에서 스탠딩 싸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플랜 B로 오펜스 레슬링을 먼저 걸어보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레이라가 지금껏 타격 위주로 싸워왔다는 점입니다. 실전에서 먼저 레슬링을 시도한다면 체력 문제나 다른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서 스타일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플링으로 승부를 보려면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그라운드 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물론 연습량은 늘렸지만 여전히 서서 발받고 치고받는 같은 패턴의 스파링을 반복하는 느낌이 강하죠. 다만 안칼레프 역시 사실상 다른 다게스탄 파이터들에 비해 레슬링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레슬링 능력치 자체도 압도적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결과는 옥타곤에서 확인해야겠지만 페레이라가 레슬링 훈련을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더 레슬링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이라서 많은 팬들 사이에서 결국 1차전처럼 의식하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낳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칼레프가 2차전에서는 레슬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MMA적인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하튼 작년에만 4경기를 소화하며 엄청난 업적을 세운 페레이라에게 최근 더 원, 디 온리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 타이틀이 무색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클래스를 보여주며 타이틀 탈환에 성공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페레이라 역시 이번 2차전을 포함해 한두 경기 정도 치른 뒤 은퇴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어 이번 경기의 무게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페레이라 대 안칼레프의 2차전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